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참수입니다. 보충 프린트 5번째고요. 오늘은 보충 프린트를 다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소하게 12단원을 찔끔 나가볼 거예요. 네, 왜 찔끔이냐라고 하면 다 나가면 복습의 양이 너무 많고요. 저희가 내일 또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적당히 나갈 건데 한 절반 조금 덜 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물론 여기 복습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센수학이 그 장점이냐 단점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왜 단점이냐라고 하면 복습을 하기 힘듭니다. 왜? 귀찮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알고 있지만 얘는 16문제밖에 안 되니까 복습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보충 프린트는 센수학과 너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센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보충 프린트 6까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7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는 추이를 봤을 때 보충 프린트 4가 총 24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보충 프린트 5가 16문제인데 4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을 다 아울었어요. 다 있었어. 활용부터 해가지고 뭐 2차 방정식, 그냥 2차 방정식도 있었고, 근데 5는 지금 보면 센수학 기준 11단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이걸 수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내용 중에 12단원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 수업을 안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11단원 내용만 있기 때문에 6이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 12단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을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 다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7까지 나올 것도 예상을 하긴 해야 되니까 미리 예상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y는 경우에는 ax제곱.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ax제곱 뒤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걸 보고 y는 ax제곱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이게 바로 나오려고 하면 뭐였어?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써줘도 된다라고 했었죠. 제가 아니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억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센수학 기준에서도 맨 첫 번째 페이지, B스텝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올 법한 문제인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야. 그러면 변은 총 4개가 있을 테니까 4x일 거고, 그게 이제 둘레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니까 또 삼각형을 그린 다음 4x와 3x를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y는 뭐라고 써야겠어? 바로 6x의 제곱이라고 나와주면 땡큐. 바로 안 나온다고 하면 4x 곱하기 3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부피 같은 경우에는 부피 공식 기억나실까? y는 죄송해요. 파이얼 제곱에 틀렸습니다. 2파이얼. 아닙니다. 3분의 4파이의 제곱입니다. 세제곱. 3분의 4파이의 세제곱.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부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웬만하면 세제곱이 들어가요. 네. 알겠죠? 웬만하면 세제곱이 들어가. 여기서도 세제곱.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도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할 때 a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4분의 4파이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네. 건널비는 뭐였어? 9의 건널비 4파이R 제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까먹지 말 거. 이런 걸 이제 노트에 쓰는 거예요. 내가 9의 부피를 까먹었었구나. 그러면 이제 옆에다 정리를 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노트가 있으면 정리를 하는 거야. 깔끔하게 이제 너가 예를 들어서 9의 부피를 까먹었어. 그러면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9의 건널비는 내가 이것도 잘 까먹었었는데 4파이R 세제곱이었고 4파이R 제곱이었구나. 근데 이제 너가 여기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가 되겠지. 그치? 네. 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원의 둘레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2파이R이었죠? 네. 넓이는 파이R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두고 그럼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3번에서 얻어갈 건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해놓은 거야. 만약에 네가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걸 그 복습을 하는 도중에 적고 싶지가 않고 한 번에 적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걸 여기다가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별표를 쳐놓는 거야.
아니면 뭐 별표가 좀 그렇다, 내가 틀렸다고 표시하는 거 같아 좀 별로다 하면은 세모 이렇게 연필로 살살 세모 쳐놔. 그러고 나서 뭐 세모 여기서도 세모 하나 모이고 하면 세모들만 찾아가지고 복습 노트를 네가 만드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항상. 특히 과학 탐구 공부할 때. 그래서 네. 그럼 이건 그냥 질문인데 예.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냥 글씨로 쓸까 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더 글씨를 좀 더 이쁘게 쓰려고 너 나이 때는 노력을 해야 돼. 나중 가면 글씨 쓰는 양이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아지니까 글씨를 이쁘게 써버릇해야 너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 그래서 뭐 얘를 캡처해서 해도 되는데 좀 번거롭잖아. 번거롭기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그 컴퓨터로 작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뭐 과학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이렇게 탁탁탁탁 치고 암기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R 세제곱 표현하는 것도 막 귀찮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너가 열심히 적어서 하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싶긴 한데 너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난 지금 복습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x라고 하면 3분의 4파이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y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이게 지금 이차함수인지 찾으라고 했잖아. 뭐 얘는 이차함수가 아니고 이차함수고 얘는 이차함수가 아니겠지. 세제곱이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헷갈렸어 갑자기. 지금은 안 헷갈렸는데 복습하다 보니까 얘는 그럼 뭡니까? 라고 네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파이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표현한 거예요. 3.141592 6575 8979 점점점점. 네. 숫자입니다. 여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가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한 변의 길이가 x이고 x 플러스 2인 두 정사각형의 둘레의 합을 y라고 한대요. 그러면 EX 또 그려 먼저. 네. 또 그려.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그려. 그리고 생각을 해. 왜?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두 정사각형의 둘레의 합이래. 그럼 여기서 둘레 하나 구해주고 여기서 둘레 하나 구해줘서 더 해줘야겠지. 천천히 푸는 거야. 빨리 풀지 마. 급해질 필요 없어. Y는 8X 플러스 4. 8이네요. 네. 맞죠? 네. 네. 8x 플러스 8. 그럼 얘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절대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 때 급해져서 틀려오면은 혼나요. 네, 문제 똑바로 안 읽고 막 개 같은 짓, 수업 중에 개 같은 짓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개 같은 짓이죠. 갑자기 여기 더하고 앉아있구나. 얘네 둘 곱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진짜 개 같은 짓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밑줄을 어디다 칠 것 같아? 이차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슬래시 착착 이렇게 치겠지 제가. 네. 왜 그럴까? 이거 나오면은 뭘 봐야 된다 했어? 이차함수가 되려고 하면 2차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그렇지? 2차식이 존재했어야 돼. 맞네. 그러면 우린 뭘 보면 돼? 그러면 이거를 여기 얘 봐야겠죠. 그렇죠?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자, A는 1일 잠깐만. 이게 좀 복잡해. 엄청 복잡해. 그 센수학에 나왔던 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첫 번째,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된다는 건 y는 x에 대한 2차식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근데 왜 내가 자꾸 이걸 어렵다고 하는 거냐면,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인수분해가 아니라 얘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얘가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려고 한다면 이 친구가 존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를 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쳐봅시다. 앞에 숫자가.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y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 세 글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 방정식은 함수와 다르게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얘가 이제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린 부분은 고1 파트입니다. 네. 고1 파트인데 얘가 존재한다는 건 함수가 절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이거 나중에 가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가지고 막 4분의 1, 4분의 9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식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고1 때부터. 네, 이 식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이 저번에 기억나니? Y절편 중요하다고 했던 거? 네. 그래서 Y절편 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 막 내가 씨발 Y절편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혼나냐? 네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네 그 했을 수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 원이 얘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차함수 할 때보다 조금 더 똑바로 해야 된다는 뜻이었어. 그 당시에. 왜? 당장 내년부터 이걸 해야 되니까.
잘 외웠다고요. Y는. 알아. 근데 Y는 A, X가 0일 때 Y 값 외웠다고요. X가 0일 때 Y는 아까 외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도 난 말하잖아. 혼내도 너가 약간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상해할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혼내긴 해.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그런 멘트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얘는 존재하면 안 되고 네. 얘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센수학에서 배웠던 건 얘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됩니다. 이러고 끝났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여기에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비슷한 문제가. 근데 여기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는 어떻게 네가 처리할래? 이렇게 묻는 거야. 얘는 0이 돼야 돼.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A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왔어. 맞지? 네.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A가 3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에서 이런 센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돼서 이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좀 비슷한 문제가.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거야. 선생님이 무조건적으로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 조건 따라서 지금은 얘 때문에 얘가 아니고 얘다라고 결정이 되지만 나중 가면 뭐 다른 여기 뒤에 있는 조건 하나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얻어가야 될 건 이제 이걸 다 하고 이제 다 썼다고 생각을 할게요. 너가 멈추고 쓰세요. 너가 여기서 딱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건 뭐냐? 항상 했던 것처럼 이차함수가 되려면 2차식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도록 한다는 건 y는 x에 대한 2차식이란 뜻이잖아.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가 존재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는 거 알겠지? 3번 갈게요. 너무 쉽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제가 그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첫 번째로 대입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로 대입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풀리진 않아도 될 겁니다. 왜요? 대입 말하려 했는데 쌤이 조금 그 프린트 풀 때는 센수학 할 때는 괜찮은데 프린트 할 때는 제가 웬만한 학교 프린트잖아. 네. 그래서 설명할 게 있으면 지금도 평소 센수학 할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네. 그 이유가 프린트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 할 때 웬만하면 그냥 들어.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그냥 다 아니에요. 좀 너도 말하고 싶다 이 말이지? 네. 알았어.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 아니요. 그냥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네. 나중에 그냥 말할 테니까 그냥. 왜냐면 그거 할 때는 나중에 어차피 이거 한 두세 번 풀 거야. 네. 그때 말해.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8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a는 얘가 10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0 해서 8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fb를 넣어봤는데 0이래. 마이너스 2b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8이라고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8이 0이라는 거지. 네.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2로 약분해야 될 거야. 플러스 4b 플러스 4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다라고 바로 구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 과정이 조금 생략된 것 같다 싶으면 인수분해해서 b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a와 b를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6이 나오도록 하겠네요. 자, 단 A와 B는 수이다 이런 조건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A와 B가 수가 아니라 문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문제가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약간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는 조건들이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A는 그냥 수구나, 그래서 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4번 보겠습니다. 또 문제에서 또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는 건 이 친구가 조금 중요한 요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어? 네?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대입. 그렇죠. 너무 느리게 나왔어요. 네. 대입 나오면 2분의 1 p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가 p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일단 2항 먼저 해줄게요. 보입니까? 네. 괜찮나요? 그러면 2를 곱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p가 2 또는 p가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근데 여기가 이게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서 p가 2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입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맞아요.
자, 폭이 넓다. 자,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 때 항상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폭이 넓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해야겠어? 절대값이 작다. 그렇지, 절대값이 작아야겠지. 그러면 절대값이 작다라고 하려면 너가 문제를 풀 때 약간 나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보고 너한테 설명을 해줄 때 그때그때 맞춰서 웬만하면 그 스케일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봐봐, 절대값이 작대. 그럼 폭이 넓은 거래. 그럼 뭐 해야겠어? 이 앞에 있는 애들 절대값을 옆에다가 써주면 실수할 일이 없겠지. 너가 그 양에 따라 가지고 너가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절대값을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작은 거부터 너가 찾아가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작은 거부터 찾는데 이제 얘 통반하기가 귀찮아.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뭐 0.66, 뭐 0.25, 0.5 이렇게 써놔도 되고 아니면은 정말 통분해가지고 12분의 뭐로 이렇게 통분 확실하게 해줘도 괜찮고. 왜 어차피 기억하고 리을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가 꼴찌일 거야, 그치? 기억, 리을 맞잖아, 그치? 네. 그러고 나서는 제일 작은 놈은 얘, 미음,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아이고 잘못 적었다. 뭐냐? 미음, 니은. 네. 이 친구가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개념만 실수가 없으면은 이 참수는 틀릴 일이 없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생각은 제일 기본적인 함수야. 그리고 a가 0보다 커. 그럼 아래로 블록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ax 제곱의 꼴이니까 원점을 지날 거야, 그치? 네. 꼭지점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 미친놈인 거고 위로 블록이란 말이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문제 풀 때 중고, 중3 내지 고1 이때부터 좀 습관이 들이면 좋은 건 슬래시 치는 거. 뭐 하고 뭐 했을 때 뭐 하면 이거 슬래시 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원점을 지나 해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위로 블록에 틀렸다, 이래서 이제 기억이 틀리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Y축을 중심으로 적었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얘가 이제 어떻게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0, Y는 Y절편이 0이고 그치,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아래로 블록. 이 상태에서 왜 꼭지점을 0,0로 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Y축을 타로 딱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진다. 아, 맞네, 이렇게. 그렇잖아. X축 아래쪽에는 그려지지 않는다. 이거 바로 X축 아래쪽이라는 건 X축은 괜찮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X축 아래는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고.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증가하면 원래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1때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그냥 확실하게 얘를 줬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갈 때 Y는 증가하냐? 감소하고 있다. 이해가니?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니은 디귿 괜찮습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0을 증가하면 만약에 네가 이거가 지금 살짝 헷갈리면요, 너 무조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 복습 다시 하셔야 돼요. 저하고 수업했던 거 있죠? 네. 무조건이에요. 찾아가지고 무조건 다시 복습하세요. 네. 알겠죠? 영상 끊고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이거는 자네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되 이걸 네가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괜찮나요? 네. 모르겠으면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 괜찮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블록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다고 동그라미 그냥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하니까 꼭지점은 0,0이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2번 맞죠? 꼭지점은 원점이 되는 거고. 자, 폭이 넓으려고 하면 절대값이 작아야 돼, 그치?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얘보다 더 작으니까 얘보다 폭이 넓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입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는 아니요, X축. 그렇죠, X축 대칭. 왜? 이렇게 된 이 친구하고 얘는 이 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잘했어요.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이 친구는 좀 지워놓고 X가 0보다 클 때 요 범위에서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하면 Y는 내려가고 있다. 네. 그래서 Y가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어? 2점 나왔잖아. 그럼 대입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러면 8은 4A니까 A는 2가 될 거고, 괜찮니? 그러면 Y는 2X제곱인데 거기다 M은 2 곱하기 1. 그치? 네. 그래서 M은 2가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A하고 M을 구했는데 문제에서 묻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갑자기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는 알겠니? 직선은 뭐 축의 방정식은 아니고.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고 네 걸로 만들어요. 나는 항상 쉬운 언어로 바꿔줍니다. 직선. 네가 아는 직선 뭐 있어? 숫자에서? 아니 수학에서 직선 아는 거 뭐 있어? 이거겠죠. 그러면은 너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선 하면 무조건 1참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앞으로 무조건이에요.
네. 점 보고 대입 나와야 되는 것처럼 직선 보면 1참수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y는 m. 그쵸? 네. 이거 또 1참수예요. 얘는 1참수가 아니라 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네. 알겠죠? 왜?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줘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정식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y는 뭐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네. 그러면 얘는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걸 자체를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a하고 m이 둘 다 2인 건 알았잖아. 위에다 써놓을게. a는 2, m은 2. 괜찮니? 근데 이 친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얘래. 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냐면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좋다고 했어. 기울기를 구하면 좋다고 했는데 기울기는 x의 x 여기에서 얘를 빼고 여기에서 얘를 뺀다 이랬잖아. 네. 기억나니 혹시?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해를 먼저 시켜줄게요. 자, 마이너스 2,8이에요. 그쵸? 네. 마이너스 1,2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만큼 증가할 때 6만큼 감소했죠.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는 이해시켜 준 거고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이거 뭐 언제까지 뭐 이 두 점 반대 이거 찍고 이걸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너가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면서 기울기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빨리 구하려면 상관없어. 여기에서 얘를 빼도 되고 여기에서 얘를 빼도 돼. 하지만 얘 빼기 얘 분의 얘 빼기 얘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이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어. 네. 그럼 무조건 8 빼기 2가 아니라 2 빼기 8인 거야. 네. 이해가니?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1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이해를 시켜주려면 여기서 빼볼게 한번.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1 분의 8 빼기 2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분의 6이지.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나와. 네.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뭘 빼는 건 상관없는데 다만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y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울기야. 자, 그러면 필기 잘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것까지 구했어. 네. 근데 내가 기울기까지 그래 어떻게 생각이 나고 구했어. 근데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줘야죠.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1차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 1차 함수를 보면 이게 떠올라줘야지. 그래서 이제 a가 우리가 방금 했던 기울기였어. 그지?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b는 이걸 y절편이었죠. 네.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것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한다면 x를 0으로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 점을 지나잖아 얘네가.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딱 깨우쳐야 돼. 무조건 이 함수가 얘네들을 지나. 그럼 뭐 해야 돼? 대입을 해야 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8은 플러스 12 더하기 b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해가십니까?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하지만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 너네 학교가 좀 빡빡하다라면 이러면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좀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단 아니요. 6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써줘야 감점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6xy인데? 얘네들을 이항을 해줘서 6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써줘야 감점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1차 함수는 얘를 의미하는 게 맞아.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직선의 방정식은 좀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중등에서 물어볼 만한 건 아니야. 근데 물론 너네 교육과정이 좀 쉬워지긴 했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썼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제 안 끝났고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설명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설명해야죠. 설명해야 되는데 너가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제가 오늘 수업하는 것부터 아니 뭐 저번 수업도 그러고 요새 제가 수업한 거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꾸 복습을 똑같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걸 알고 있잖아. 네. 그리고 얘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뭐 이번에는 얘로 해볼게. 아까 얘로 해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아까 전에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였죠. 네. 자, y는 마이너스 6에 얘를 지나지. 네. 그럴 때는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를 지난대. y는 마이너스 6, 기울기는 똑같잖아. 마이너스 6으로 x 더하기 2 더하기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원래 중2 과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중2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중2 심화예요. 그리고 그 장담컨대 있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 중2 심화 있고 그다음에 고1 때 또 이 과정이 나와요. 네. 근데 그때 가서 이걸 하면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가서 이해하면은 이해가 가겠니? 지금부터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일단 얘네들의 전개를 해보면요. 6x-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얘도 전개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자, 같은 게 나오네.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낸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 식을 쓰는 방법만 네가 안다고 하면 이걸 쓸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그 식을 쓰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만약에 y는 2x의 제곱이 있는데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적지?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뭐라고 적지? y는 x 더하기 있잖아, 여기 2 있잖아. y는 2x 더하기 1 그리고 괄호 닫고 더하기 8.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8이잖아. 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에 기울기는 있잖아. 네. 기울기 있고 얘네들은 얘는 기울기 아니라 했다. 네. 근데 마이너스 2니까 x 더하기 써줘. 똑같은 논리로. 네. 그다음에 8이니까 더하기 8 써준 거야. 네. 뭔 말인지 가니? 이건 네가 한 번에 한 3-4번 해야 될 거야. 그래야 좀 와닿을 거야. 알겠지? 네. 복습해. 네.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